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이 무릎 관절은 우리 몸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외상이나 관절염에 가장 취약한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쉽게 손상을 입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무릎에 통증이 발생했다면 무리하지 말고 일단 휴식을 취해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는다면요.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휴식에도 계속 아픈 무릎 이렇게 치료하세요라는 주제로 방송 준비했고요. 무료 문의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무릎과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는데요.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어머님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 평소에 어깨나 무릎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관절 때문에 통증, 이런 통증으로 인해서 최근에 좀 뭐 여행도 다녀셔야 되고 여름에 또 어디 휴가 계획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통증 때문에 겁나서 못 가시고 집에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네. 오늘 최대한 성심성의껏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무릎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요.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무릎이 아파서 충분히 휴식을 네. 취했는데도 계속 아프다 하면 분명 무릎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 텐데 그렇죠. 많은 네. 중년 또 노년분들이 고생하시는 대표적인 무릎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흔한 것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가장 많이 겪는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 관절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릎 관절이 인대와 염증이 심해지면서 연골이 떨어져 나가고 연골판이 찢어지고 인대가 끊어지고 이런 종합적으로 무릎 자체의 모든 기능들이 다 망가졌을 때 이런 것들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전에 초기에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이제 그 연골, 퇴행성 관절염만큼이나 다른 시술이나 어떤 치료를 받고 나서도 계속 무릎을 아파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나 왜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아프지? 또 연골살을 맞았는데도 왜 이렇게 계속 아프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10명 중에 7, 8명 이상이 대부분 이렇게 연골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네. 이 오른쪽 사진처럼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꽤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증이 지속되면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고 버티다가 네. 1년, 2년, 10년 훌쩍 지나가기도 하는데 맞아요. 이렇게 통증을 방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나요? 네, 대부분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자제분들한테 이제 말하기도 좀 미안하고 그쵸. 이 정도 통증은 내가 나이 들어서 아픈 거니까 뭐 참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네. 너무 많으세요. 근데 그래서 병원 가면 무조건 또 수술하러 갈까 봐 또 큰 돈 들까 봐 겁이 나서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참고 참다가 보면 다리가 점점점 더 휘어지고 또 앉았다 일어날 때 한 번에 못 일어나면서 뒤뚱뒤뚱 걷게 됩니다. 그래서 보행이 이상해지면서 옆에 사람들이 너 이렇게 걸음걸이가 이상해 라고 할 정도까지 아주 심하게 망가지게 되면 심한 옷자형 다리로 인해서 보행이 힘들어지면서 나중엔 계속 거의 누워만 계시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건데 무릎이 아프다고 다 수술을 받는 게 아닙니다. 치료도 이렇게 계단처럼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 단계적 치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는 병원에 온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거나 뭐 무조건 이렇게 큰 수술을 권하거나 이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초기에 빨리 오신다고 하면은 그에 맞는 운동법이나 예방법을 통해서 향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말씀드리고 대비하고 대처한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이제 알고 대처하면은 이제 생기지가 않는데 대부분이 이제 이런 것들에서 모르고 아플 때마다 병원 가니까 그때는 이제 문제가 이미 생긴 상태라서 그때라서 이제 너무 늦은 상태가 되는데 초기에 관절염 초기에는 비교적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 또 생활 습관에서 내가 어디 관절이 좀 취약할 때는 이러한 생활 습관을 좀 피하세요라고 해서 의사의 처방을
극대화해서 생활 습관의 개선만 해도 훨씬 더 많은 좋아질 수 있는 효과를 받을 수가 있고요. 관절염이 중기로 넘어가면서 약간 계단을 다니거나 우리가 앉았다 일어나거나 이게 처음 일어나려고 할 때 통증, 또 계단을 무서워하시면서 나 계단을 좀 딴 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릎에 약간 보행이 불편을 느낄 때는 약간 관절염 중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되도록이면 적극적인 주사 치료를 통해서 주기세포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자가골수 주기세포 주사나 그 밖에도 재생을 유도하는 세포 증식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재생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골주사나 뼈주사만 맞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적극적인 이런 치료를 통해서 관절염 진행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고요. 이 진행이 또 이것까지도 참지 못하고 좀 더 참다가 늦게 오시게 되면은 네. 다리가 휘어지면서 이제 심한 통증을 유발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는 아주 심한 관절염 단계가 올 수가 있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게 아니라 수술도 인공관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해서 초기에 조금이라도 덜 아픈 간단한 치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네. 요새는 이 단계적 치료법이 많이 알려져서 주사 치료부터 많이들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주사 치료라고 다 같은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종류가 꽤 다양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우리가 뼈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나 아니면 연골주사 이런 것들은 평소에 이제 동네 의원에서 많이들 가서 주사 한번 맞고 가세요라고 하면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주사들은 아무래도 다들 알다시피 뼈주사는 자꾸 맞게 되면 더 염증을 악화시키거나 결국에 따라서는 관절염을 더 악화시켜서 뼈를 녹게 하거나 아니면 관절이 더 빨리 파괴되는 이런 안 좋은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자주 맞으면 절대 안 되고요. 연골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하긴 하지만 재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흔히들 연골주사라고 해서 연골에 도움이 되겠지, 연골이 뭔가 재생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대부분은 그냥 연골을 코팅해주는 효과만은 있지 연골이 자라거나 재생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골주사를 아무리 맞아도 효과가 없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더 다음 단계로 이런 좀 더 재생을 유도하는 도움이 되는 주사 중에 하나가 PN 또는 PDRN이라고 해서 DNA 주사라고도 하는데요. 세포 재생을 좀 촉진시키는 이런 주사법도 있고 그 밖에도 증식 주사라고 해서 이 무릎 주변에 인대를 강화시키는 이런 주사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증식 주사 뒤에는 조직 재생이라고 써 있어서 재생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주사 치료법인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릎이 재생이 되는 건지 그 증식 주사의 치료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 이 관절에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흔한 것이 인대 염증입니다. 그래서 그 인대 염증의 어떤 부위가 어떻게 아픈 건지를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해서 손상된 인대에다가 주입을 하게 되면 고농도의 삼투압 작용을 통해서 염증 반응이 일단 일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주사 맞았는데 왜 이렇게 더 아프지라고 일단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조금만 더 참고 하루 이틀만 더 버티다 보면 이게 이제 점점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면서 성장 인자들이 나오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조직이 재생이 되면서 염증도 빨리 가라앉고 통증도 근본적으로 재생시키는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증식 주사는 몇 회나 어떤 간격으로 맞아야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증식 주사는 한 번만 맞고 딱 좋아지는 주사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누적이 되면서 좋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단계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번 주사를 맞게 되면 염증을 유발하는 염증 반응기와 그다음에 증식, 이제 세포 재생이 유도되면서 재배열 단계를 거쳐서 통증이 가라앉는 이런 관절을 걷기 때문에 너무 빨리 자주 맞는 것은 좋지가 않고요. 최소 한 3, 4주 간격으로 치료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맞기를 권하고 평소 한 3회에서 한 5회 정도 주사를 맞기를 권합니다. 네. 자, 이제는 증식 주사 받고 좋아지신 분들 사례도 만나볼 텐데요. 무릎이 안 좋다를 자각하게 되는 계기가 많은 분들이 계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계단을 보고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이제 무릎이 안 좋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 이 74세 어머님께서 계단이 참 두려우셨던 분들인데 증식 주사 치료로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평소에 좀 이제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항상 활기차게 걸어 다니셨던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좀 시큰거리고 통증이 있어서 시리는 느낌이 있다라고 해서 오셨는데 이제 동네에서 충분히 연골주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만치는 좋아지질 않고 계속 시린 느낌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증식 주사를 한 4회 정도 시행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무릎 앞쪽에 대퇴 활자 쪽에 연골의 손상과 함께 뼈의 부종이 동반돼서 관절염이 진행이 될 뻔했는데 이 증식
증식 주사를 꾸준히 맞으면서 관리받고 치료받으면서 결과적으로는 현재는 또 실인 증상이 싹 사라지면서 네. 관절염이 진행되지 않았던 좋은 케이스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식 주사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고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